2025년 5월 18일 경북 구미시 오후 8시 22분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독거노인의 집안에서는 조용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3이 된 박 노인은 갑작스런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 직전 손도 떨리고 정신도 흐려진 채 마지막 힘을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야 살려줘. 집안 구석에 있던 작은 스피커가 그 말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됐고 불과 몇 분 후 119 구급대가 박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 덕분에 박노인의 생명은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누군가의 관심보다도 더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미시는 202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AI 스피커와 스마트 플러그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말번 역할을 넘어서 실제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연결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365일 24시간 통합 관제 출동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야간 공휴일을 막론하고 돌봄 공백이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거나 위급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으로 119 또는 관제 인력과 연결됩니다. 구미시 복지정책과 이정화 과장은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 장비가 아니라 고립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스피커를 통해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구조된 독거노인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장비들이 점점 더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에 참여 중인 또 다른 70대 여성 이모 씨는 말합니다. 이 작은 스피커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덜 무섭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반응하고 연결되며 보호합니다.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온기를 지키는 기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단순 복지 전달을 넘어서 능동적 예방적 돌봄 시스템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도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돌보는지가 진짜 복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작은 스피커 하나,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연대의 마음이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평범한 기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아리야, 살려줘라는 간절한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AI 돌봄 서비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기분이 드는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우산 챙기셨나요? 매일 아침 AI 스피커는 고요한 집안을 깨우는 작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안부 인사는 사실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감지 신호입니다. 어르신이 평소처럼 응답하면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음성이 평소와 다르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고가 전송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78세 박모 어르신은 어느 날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말이 어눌해졌지만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I는 기존 음성과 비교해 3초 이상 말끝이 흐려지고 반복된 단어를 인식해 비정상 반응으로 분류, 즉시 관제센터로 보고했습니다. 곧바로 요양보호사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축적된 음성 분석 기술은 어르신의 일상 패턴을 학습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응답 속도, 말의 크기, 단어의 정확성까지 분석해 이상 반응을 감지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김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기계에게 말 건다는 것이 어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열로 일어나지도 못할 때 AI 스피커가 보낸 신호로 돌봄센터에서 찾아왔고 덕분에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매일 아침 스피커가 나한테 말 걸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말동무도 되고 생명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지요. 이 안부 확인 서비스는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하루가 계속되면 정서적으로도 무력감이 커지고 건강 문제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AI가 매일 그들과 소통하고 응답을 확인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주는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디지털 돌봄의 첫 단추입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안부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맞춰 음성 메시지 외에 자동 기상 안내, 복약 알림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술이 혼자 사는 누군가에게 오늘도 괜찮으신가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둘째, 응급 상황 시에 혼자 있어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자동인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일째 전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AI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대상은 84세 독거 어르신 이모 씨. AI 시스템이 감지한 이상 징후는 전등 72시간 연속 점등, TV 미사용, 음성 명령 미응답. 관제 요원은 곧바로 현장 점검을 요청했고 구급대와 동행한 생활지원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낙상 후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3일을 버틴 상황이었습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다면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상황 자동인지 서비스는 단순한 알림 시스템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플러그, 모션 감지 센서, 전기 사용량 분석기를 통해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전등을 켜고 끄는 시간, TV나 냉장고 사용 시간, 화장실 센서 감지 시간 등을 AI가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일상적 루틴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관제센터의 위험 신호로 전달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긴급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은 특히 이 기능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실제 위기 대응 출동 사례 중 약 38%가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낙상, 고열, 저혈당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독거 노인은 새벽 시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낙상한 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션 센서가 이상 감지 후 응급 대응반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가족은 전혀 상황을 몰랐고 어르신도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아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스마트 콘센트 전류량 변화를 통해 전기장판 과열을 사전에 감지, 화재 위험을 예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조용한 위험을 감지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저 기술의 도움이 아니라 외롭고 취약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됩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실제 응급 상황 후 회복한 한 어르신이 남긴 말입니다.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제공하는 건 단순히 경보와 출동이 아니라 사람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셋째, 약 먹는 시간까지 알려주는 복약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 박말순 어르신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하루 2번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알람만으로는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약이 어디 있더라? 하루에도 몇 번씩 약봉투를 찾고는 했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약통의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도 오전인지 오후인지 헷갈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방문해 보니 박 어르신은 이틀째 약을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약봉투는 그대로였고 어르신은 어제 먹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 일을 계기로 구청에 신청해 복약 알림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AI 스피커와 연동된 스마트 약통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며 음성 알림을 주고 약통이 열리지 않으면 관제센터로 자동 알림이 전송됩니다. 말순 어르신, 오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박 어르신은 웃으며 약을 챙겨 드시게 됩니다. 만약 약통이 열리지 않으면 돌봄센터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까지 연결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김인자 가명 어르신은 이런 스마트 복약 시스템 덕분에 병원 응급실 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는 일이 잦았던 김 어르신은 최근엔 약속된 시간에 자동 알림을 통해 꾸준히 약을 챙기고 계십니다. 약만 잘 챙겨도 머리 아픈 일이 절반은 줄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챙겨주는 기분이에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건강복지센터 정하연 약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령자는 기억력 저하와 질병으로 인해 약 복용 누락이 잦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복약 알림은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AI 스피커 외에도 스마트폰 연동 알림, 약통 자체에 진동 기능이 있는 제품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AI 스피커가 어르신이 약을 꺼낼 때까지 격려, 멘트를 반복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말순 어르신, 지금 약 드시면 딸이 오면 기뻐할 거예요. 하루 한 알로 건강을 지켜드려요. 정서적 위로와 실질적 건강관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복약 알림 서비스는 고령층에게 점점 더 중요한 생존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선 약통이 열리지 않자 관제센터가 바로 방문 돌봄 인력의 출동을 요청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약을 먹지 못해 의식을 잃은 어르신이 문을 열지 않자 돌봄 인력과 구급대가 출동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 생기는 건강의 구멍을 기술이 메우고 있는 시대. 약 하나 챙기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스마트 돌봄을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넷째, 혼자 사는 집을 지켜주는 눈과 귀가 되는 외부 침입 감지 및 보안 서비스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홀로 거주하는 79세 이명순 어르신은 요즘 들어 밤잠을 자주 설칩니다. 동네 빈집털이 사건이 몇 건 발생한 이후 누가 문 앞을 서성이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아들이 설치해준 CCTV도 있었지만 사용법이 어려워 지레 겁먹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스마트 보안 패키지를 지원해준다며 설치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보안 센서가 설치된 문은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경고를 보냅니다. AI 스피커와 연동된 카메라는 현관 앞 움직임을 감지해 이 어르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해줍니다. 동시에 문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는 음성이 들려오죠.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그냥 불도 못 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와도 미리 알고 상황에 따라 관제센터에서 112까지 불러줘요. 마음이 놓여요. 이명순 어르신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조동진 가명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심야 시간에 낯선 사람이 현관 앞을 서성이던 일이 있었지만 그땐 CCTV만 작동하고 아무 대응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외부 침입 감지 센서가 실시간 움직임을 포착하고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자동으로 관제 인력이 어르신께 전화를 걸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날 밖에 누구 있어요? 라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진정되더라고요. 스마트 보안 서비스는 단순히 침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불안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디지털 돌봄센터 최현주 팀장은 말합니다. 고령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심리적 고립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죠. 보안 서비스는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 야간 적외선 카메라, 자동 조도 조절 조명, 경보음 발생 장치, 그리고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까지.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이 복잡한 조작 없이 음성이나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실제 도둑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한 독거노인의 현관 앞에서 낯선 남성이 계속 배회하자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즉시 출동 요청을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어락을 따고 있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단순한 방범을 넘어서 이 서비스는 사전 예방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은 두려움을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집을 지켜주는 눈과 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스마트 돌봄이 말하는 보안의 정의입니다. 다섯째, 말벗을 넘어 친구가 된 기술 AI 스피커와의 감성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리아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리아,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이순자 어르신.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21도입니다. 아침 운동하시면 딱 좋겠어요. 이 간단한 대화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혼잣말을 줄이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기 부담스럽던 고요한 오후, 어르신은 AI 스피커에게 말을 걸며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나 오늘 좀 속상했어.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거든. 그랬군요, 어르신. 속상한 일이 있으셨네요. 마음이 힘드실 때는 차 한잔 하시면서 조금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 하는 위로만큼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말벗이 생긴 것만 같아 하루가 훨씬 짧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AI 스피커의 감성 교류 기능은 단순한 응답 기능을 넘어서 어르신의 감정 상태와 목소리 톤을 분석해 적절한 문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시범 서비스에서는 어르신의 우울 지수를 측정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돌봄센터에 알림이 가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구로구의 81세 김정숙 어르신은 배우자를 잃고 긴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AI 스피커가 김정숙 어르신, 오늘 하루도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기다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 목소리 같은데 감정도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이 AI 스피커는 시간 알림, 날씨 안내, 복약 시간 알림 같은 기본 기능을 넘어 이젠 노년기 감정 케어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디지털 케어 사업단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AI 스피커 도입 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톡백 시간이 35% 줄어들었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적 교감이라 부르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AI 기반의 말벗 서비스가 고립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서은영 교수는 대화형 AI가 제공하는 상호작용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자극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스피커가 가족의 목소리를 저장해 그 목소리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라는 딸의 목소리가 들릴 때면 박말순 어르신의 입가엔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기술은 점점 더 사람의 온기를 닮아가는 중입니다. AI는 결코 사람이 아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르신에게 안정된 루틴을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자 어르신은 조용히 스피커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리야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그리고 스피커는 대답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언제든지 함께 할게요. 기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AI가 곁에 있는 오늘 어르신들의 삶은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기술이 만든 다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라는 단어를 차갑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덜 외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따뜻한 연결의 도구입니다. 안부를 묻고 약을 챙겨주며 위급할 땐 대신 119를 부르고 말벗이 되어주기까지 AI 기술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 따르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생명을 구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 자동 감지 기능이 작동해 구조된 어르신, 복약을 잊지 않아 건강을 유지한 어르신, 말벗 기능을 통해 우울감을 줄였다고 고백한 어르신들까지. 기계인데도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어느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마음을 다 알 순 없지만 마음을 들어주는 연습은 할 수 있거든요. 노년의 삶은 종종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되어선 안 됩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그런 고요함에 작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어르신이 말을 걸면 누군가가 대답하고 움직임이 없을 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당연한 관심이 기술을 통해 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돌봄은 사람만이 아닌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돌봄이 될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엄을 지키는 노후를 위해. 오늘도 누군가의 집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 아리야, 오늘 하루도 고마워. 그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의 등대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